안녕하세요. 하이엔드TV 임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고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자가늑연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늑연골을 뜻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물렁뼈 같은 느낌의 뼈와 연결되어 있는 연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늑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영상을 통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코성형을 위해서 자가늑연골을 채취할 경우는요, 보통 8번, 9번 늑연골을 많이 채취하게 되는데요. 어느 부위인지 궁금하신 경우 보통 우리 니플이라 그러죠. 가슴, 유두 있는 부위에 지나가는 갈비뼈가 4번이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있으면 가슴 밑선 있잖아요. 가슴 수술할 경우 이게 절개하는 밑선 절개, 그 부위가 늑연골 6번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 내리면 7번, 거기서 하나 더 내려가면 8번, 그리고 또 하나 내려가면 9번. 우리 10번하고 11번은 이렇게 안쪽 흉골로 연결이 돼 있지 않은데요, 더 밑쪽에 바깥쪽 옆구리 쪽에서 만져지게 됩니다. 절개선 길이는 보통 2.5cm가 넘어가진 않고요. 만일에 연골의 채취량이 더 적을 경우는 절개선 길이를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안쪽으로 연골막을 분리하고 늑연골을 채취하게 되는데요, 늑연골의 채취를 하는 그 길이는 코 수술을 위해서 보통 코를 높일 경우 20mm 이상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비중격이 작거나 안쪽에 기초가 되는 연골이 작을 경우는 연장해야 되는 높이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많게는 한 28mm까지도 채취를 하게 됩니다. 안쪽에서 정확하게 캘리퍼로 측정을 해서 채취를 하게 되고요. 채취를 하는 두께가 또 있겠죠. 두께는 늑연골 같은 경우에 안쪽에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코성형에 필요한 정도의 양을 측정해서 두께는 결정하게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 자가늑연골은 연골의 양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자가늑연골 채취를 할 때는 이제 중간 부위 연골을 통으로 채취하게 되는데, 지금은 최소한의 양만의 연골을 채취하기 때문에 연골을 통으로 채취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위쪽 50% 이하 혹은 아래쪽 50% 이하만 채취를 하기 때문에 연골이 연속성이 이어짐으로써 끊겨 있는 느낌을 수술하고 나서 만져도 좀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취하실 때 자가늑연골 채취를 할 경우 이제 마취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다 수면 마취로 채취를 하는데, 수면 마취가 안 되시는 분들 혹은 수면 유도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좀 비만이신 분들, 그러니까 안쪽에 연골을 노출시키기까지 복부에서 들어가야 되는 깊이가 깊은 경우, 아무래도 이게 안쪽에 있다 보면 수술하면서 피부라든가 안쪽의 근육을 당기는 정도도 많아져서 통증에 더 예민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움직임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고서 연골을 채취하기도 합니다. 통증은 워낙 개인차가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자가늑연골 채취를 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서 이제 무덤덤하신 분들도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그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게 있어요? 아무래도 연골 채취 양을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연골막의 손상 정도도 좀 덜하게 되고, 부분적인 채취를 하면서 연골막을 잘 보존하면서 채취를 할 경우 통증이 많이 덜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주의사항만 잘 지켜주시고 잘 따라주시면 통증이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흉은 언제쯤 사라지는지? 절개선 길이는 2.5cm 미만으로 절개선을 최소화하려고 있고요. 일단은 체부 부위라서 아무래도 다른 부위보다 흉터가 사라지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합니다. 수술을 하면은 이제 실밥 자국이 남잖아요. 그 실밥이 피부에 눌려가지고 꼽았던 자국이 남는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봉합은 피부 봉합 포함해서 다 안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겉에는 우리 방수가 되는 가슴 수술할 때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더마본드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보면은 1개월 차 흉터의 모습인데요,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조직이 재생되면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거기에 분화가 많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흉터가 조금 올라와 보인다든가 혹은 그쪽에 이제 세포 활성도가 높아지니까 흉터가 좀 도드라질 수 있는데요, 많이 올라 있는 경우 1, 2개월 때는 우리 주사치료 그리고 흉터 연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8개월 차 흉터를 준비해 봤는데요, 붉은 모습이나 이제 올라와 있는 흉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 좀 남아 있죠.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는 흉터 부분에 흉터 레이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코성형을 하는 사람이 자가늑을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상담을 통해서 구체화하려고 하는 것은 환자분들의 니즈도 파악하지만
환자분들마다 개개인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에 비추고 그리고 원하는 개선 정도에 맞춰서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환자분들 코 수술은요, 귀연골하고 비중격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가능한데요, 피부가 너무 탄탄하다든가 아니면 많이 들려 있다든가 그래서 높이고 내려야 될 양이 많다든가 잘 안 늘어나는 경우 피부를 지지를 많이 해줘야 된다든가 혹은 원하시는 높이라든가 개선의 정도가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첫 코 수술에도 자가누경골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코라고 하면 고유정 코. 채취한 자가액은 정확히 코성형할 때 어느 부위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요. 코 성형할 때 제가 사용하는 부위는요, 코끝입니다. 연골은 다 코끝에 사용을 하고요. 자가누경골 같은 경우에는 받쳐주는 힘이 더 필요할 경우 혹은 재수술을 할 경우 비중격 연골이 없는 경우, 많이 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처럼 비중격 연골이나 혹은 기중누경골이 사용이 힘들 경우에 자가누경골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부위는 코끝, 여기를 세워주는 힘을 지지받는 부위, 코끝 중에서도 코끝에는 귀연골 사용을 가능하면 추천드리고 있고요. 코 안에, 콧구멍 안에 손 넣으면 가운데 막혀 있잖아요. 그 부위를 지지해주면서 코끝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가다 환자분들 중에 콧대 부위에 이제 자가누경골을 쓰는 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자가누경골을 일단 첫 번째 통으로 채취를 해야 되고요. 통으로 채취를 하고 와핑을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통으로 깎아서 카빙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코 힘이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단단함이라든가 어색함이 오히려 실리콘 보형물보다 더 도드라지고 모양적으로 이쁘지 않은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콧대 부위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러울 경우 진피, 높여야 될 양이 많거나 혹은 확실한 높이감을 원할 경우 실리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누경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요. 자가누경골의 장점과 단점들이 도드라지는 질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형에 대한 지식도 많고 나의 얼굴 그리고 신체 중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을 수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하고 신중하고 지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잘 하고 계신 거고요. 그만큼 의사 선생님들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분들을 대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 성형을 할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재료, 자가누경골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하이엔드TV 임지용 원장이었습니다. 안녕.